네, 경찰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먼저 유족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는 오늘부터 장모 씨로 지칭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경찰 브리핑 이후에도 개운치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어제는 피해자의 시신에서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다 했는데 오늘은 목불뼈 골절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원인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하루 사이 왜 달라진 건지 홍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어제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숨진 장 씨 부검 결과 골절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특이 골절이 없었다고 했던 것과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내용이라며 골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피해 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는 특이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일명 설골로 불리는 목불뼈에서 골절이 발견됐다고 한 겁니다. 목불뼈는 목 앞쪽에 매우 얇은 뼈입니다. 경찰이 어제 오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걸 두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오전 경찰이 장 씨 유족에게 목불뼈 골절을 알린 걸 감안하면 오후 브리핑 당시 골절 사실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목불뼈 골절을 특이 골절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목불뼈 골절은 외부에서 압박을 받으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며 생존 당시는 물론 사후 시신 이동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시신 부패 과정에서 골절이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장 씨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유족들은 평소 겁이 많은 장 씨가 늦은 밤 홀로 야자수 숲에 갔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고 말합니다. 실종 당시 상황과 유족들이 품고 있는 의문은 오세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 씨의 빈소. 입구엔 고인의 명복을 비는 몇 개의 조화가 놓여 있습니다. 장 씨 유가족은 장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장소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평소 겁이 많았던 장 씨가 캄캄한 밤 가로등도 없는 길을 지나 야자수 숲으로 들어간 걸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벌레도 무서워하고 아마 거기는 그 시간이면은 아마 개 데리고도 산책도 못했을 거예요, 사실. 장 씨의 부친도 딸이 남자친구에게 야자수 농장은 무섭고 가기 싫은 곳이라고 해왔다고 한다며 평소 무서움을 많이 타는 딸이 거기에 갔다는 게 이해가지 않는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가족은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A 경장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진실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제는 장사건은 이제 끝났고 이제 집중돼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바람이죠. 오늘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장 씨 빈소를 찾아 고인이 한 점 억울함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은 장 씨가 발견된 야자수 숲과 같은 품종이 심어진 숲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 안은 어떤 모습인지 김다정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경찰 통제선 너머 야자수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장 씨는 이 야자수 숲 경계에서 약 4m 안쪽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같은 품종의 야자수를 키우는 다른 농장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사방으로 가지가 무성하게 뻗어 있어 허리를 숙여야만 겨우 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 들어가지 않아도 밖에선 야자수 숲 안쪽의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걸을 때마다 야자나무의 뾰족한 가시와 가지가 몸을 찌릅니다. 중장비로 해서 들어와야지 사람이 헤치고 들어오기는 힘들어요. 높이가 4m가 넘는 커다란 야자수에 손이 닿는 가지는 조금만 힘을 줘도 부러져 버립니다. 바닥엔 가지들이 수북이 쌓여 걸음을 옮기기 쉽지 않습니다. 밑에는 다 죽은 잎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뚝뚝 부러져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밟고 올라가냐고.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앞서 경찰은 야자수 줄기에 약한 부분은 바스라지는 게 있지만 윗부분은 강도가 센 것을 현장 감식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의 의문 해소를 위해서라도 사망 직전의 장 씨 마지막 행적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다정입니다.
예, 실종 신고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 장모 씨의 빈소가 오늘 제주 한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해 오빠,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오늘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직접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유족분께서는 이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셨고요. 당연히 저희들은 고인이 한 점이 올라온 점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서 유족들에게 통보해 드릴 겁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움도 표시하셨습니다. 네, 사과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이제 그동안 뭐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조금은 차분하셨습니다. 책임 통감하시는 건가요? 예, 책임 통감합니다. 자, 오늘 국가수의 시신 부검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머리뼈, 목뼈, 몸통 등에서 골절이 발견되지 않는 등 특이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남아있던 목불뼈 부분에서 골절이 나왔다. 자, 일단 목불뼈가 너무 자세히 얘기하기는 마시고요. 어디에 있는 뼈를 목불뼈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수에서 저기 나온 것인데 목불뼈라고 한다면 사실은 목에 있는 뼈인데 뼈가 이제 간단합니다. 단지 그 뼈라는 거는 뼈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운동 중이라든지 아니면 장난하가도 목불뼈가 부러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의사 즉 측기식에게서 경부 압박을 하게 되면은 목불뼈가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타인이 눌러서 부러질 수도 있고 본인이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에도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골절이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단순히 이게 뭐 극단적 선택이다 볼 수는 없고 타인이 관여해서도 부러질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시신이 많이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뼈 골절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극단적 선택인지 타인의 타살의 흔적인지는 정확하게 알기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경찰은 기본적으로 국가수의 말을 빌어서 이건 극단적인 선택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더 수사를 해본 다음에 최종 수사 결과 이거는 어떤 거다. 이렇게 발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발표가 맞긴 맞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왜 극단적인 쪽으로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사를 할 때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 시신이 부패가 됐기 때문에 그 상흔이라든지 흉기를 찌르는 게 나타나질 않아요. 즉 검시가 할 수 없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가수의 부검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 상황을 봤을 때 현장에 그 장모 씨의 소지품이 모조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본인이 사망할 당시에 흔적이 나오는데 그 경찰이 보기에는 도구라는 것이 끈이 있었는데 그 끈 자체가 장모 씨의 거주지에 있던 끈이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나올 때부터 끈을 소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반항 흔적이라든지 다른 거 없다 보니 저 부분만 가지고는 타인 즉 살해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가는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경찰에서는 단정하진 않았습니다. 요게 그 극단적 선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범행으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는 있지만 좀 더 극단적 선택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 처음에 사실 이게 수사 결과 이렇게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도 처음에 경찰은 뭐 슬리퍼도 신고 있었고 발에 골절도 없었고 뭐 옷도 입고 있었고 골절이 분명히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또 목불뼈 골절이 있다고 하면 이게 뭐가 만든 건지. 원래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일단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경찰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주변의 어떤 육안으로 보여지는 부분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예. 아무래도 전문적인 감식은 일단 국가수에서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살인 사건이나 뭐 어떤 사망 사건이 나면 일단 이 시신 육체가 그대로 있을 때는 확인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흔적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손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흔적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초기에 경찰이 보더라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지만 지금 사실은 이제 이 꽤 오랫동안 시간이 거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죠. 그렇지만 이제 정밀하게 이제 국가수에서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들 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구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초기에 이제 경찰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육안으로 확인한 부분 정도만 이제 이야기했을 것 같고 특히 또 아마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궁금증들이 많으니까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국가수가 이제 정확한 판단을 일단 1차적인 판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아마
아까도 말씀한 목불뼈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뭐 턱과 이제 이런 주변에 있는 중요한 이제 이 뼈인데 이제 그 뼈에 어떤 흔적들, 골절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는 게 아닌가.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도 이제 정밀하게 아마 다 감시할 겁니다. 근데 다른 부분에서는 골절 현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유일하게 증거가 있는 거는 뼈밖에 없거든요. 예. 자, 목불뼈 짚어봤고요. 사실 더 궁금한 건 이렇게 가시가 뾰족뾰족 나와 있는 이 키높은 야자수 숲에서 그 밤중에 들어가서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의문이죠. 이 숲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밤에 다니는 사람은 해가 지면 밤새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갈 필요가 없지. 근데 이거 친구 많아요. 주르고 만지면 가시가 엄청 세. 에어컨 같은 거는 일 안 하면 맞아. 우리들도 일을 안 하는 거. 암만 죽고 싶어도요. 어디로 들어갈 끼고. 이게 그거 엄청 가시가 세요. 가지가 지금 나가가 집에 얼거져 버려. 예. 자, 저 야자수 숲에 들어가서 이 가지를 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는 그 부검 결과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못 믿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딱딱한 나무도 아니고 이렇게 휘어질 수 있는 나무에 그랬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야자수 강도 실험까지 경찰이 했다는 겁니다. 감식에서 줄기 강도 실험을 했더니 사람 무게를 충분히 지탱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이 또 다른 전문가들은 가시가 많아 접근이 힘들고 피해자의 신장을 고려할 때 쉽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장에 다른 도구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런 의혹, 쉽게 얘기해서 가시가 많아서 접근이 힘들고 피해자의 신장을 봤을 때 거의 가기 어렵겠다는 의혹은 있지만 경찰에서 보면은 감식을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줄기에서도 무슨 끈 같은 걸 댔다 하더라도 부러지지 않을 뿐더러 이걸 아셔야 됩니다. 문제는 사람이 혹시라도 극단적 선택을 할 때에는 인적이 많은 곳에서 안 하고 외지고 으쓱한 데를 갑니다. 제가 실무에 할 때 보면 무슨 그 극단적인 사람들을 발견할 때 보게 되면 이런 등산길에도 있질 않아요. 등산길에서 다른 분들이 소변을 보러 갔을 때 내려가 보니까 으쓱한 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장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마음먹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눈에 안 띄는 곳, 뭐 가시가 있던 야자수 숲이든 갈 수는 있는 것이죠. 경찰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의혹이 많은 사람들은 거기 가기 힘든데 왜 갔어? 이런 상황인데 지금 아까 이제 의원님이 말씀했지만 실제적으로 요거는 국가수 부검도 나왔지만은 경찰에서 탐문사도 하고 휴대폰 포렌식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하게 되면 저게 극단적 선택인지 아니면 범행에 의한 사망인지는 정확히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 포렌식이 안 끝났어요. 자, 그렇다면 왜 장모 씨는 저 야자수 숲으로 들어갔을까요? 남자친구는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시죠. 뭐 다른 거 없었어요. 운동 갔다가 집에 와서 이제 영화 보면서 맥주도 한잔 하고 좀 쉬다가 저녁에 이제 밥 먹으면서 TV 보고 뭐 반주 하다가 일단 저는 이제 먼저 자러 들어갔죠. 10시쯤에. 여자친구는 나 이거 남은 거 더 먹고 잘게 이러길래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없더라고요. 근데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읽지도 않고 해가지고 저한테 말 못했던 뭐 서운함이나 뭐 화나는 게 있나 해가지고 커플이더라도 싸우면 뭐 하루 이틀 정도 연락 안 될 수도 있고 막 이제 하니까 저는 그런 줄만 알고 있었죠. 예, 최 교수님. 네. 범죄 심리학자들의 분석을 따르면 일단은 변사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정밀 포렌식이나 또 주변 탐문을 이후에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게 맞는데 지금 본인이 생각할 바로는 타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사인이 저 안에 야자숲에 들어가서 뭐 앉은 상태로 사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망인에 대한 모욕이다. 이거 다시 한번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너무 성급하게 물론 뭐 완전하게 그렇게 결론 내린 건 아니지만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표현한 부분은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어흔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누군가 공격을 하거나 자기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 방어하려는 어떤 흔적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현재 뭐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거는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뼈나 이런 건 뭐 확인이 가능한 건데 그런 부분 가지고 정말로 이게 타살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고 의문이 남지 않도록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자수 문제나 이런 문제 가지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 또는 뭐 명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자친구라는 분이 얘기하는 부분도 보면 일상생활을 평상시에 너무 똑같이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뭐 꼭 유서를 남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뭔가 좀 징후를 보이는 게 일반적일 텐데 고민을 하다가 예.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점도 사실은 이게 정말 타살의 가능성이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에는 의문을 계속 제기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장 씨는 굉장히 조용하고 착했고 또 개미 하나 죽이기 어려운 성향의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저런 무서운 곳으로 걸어 들어갔을까? 라는 것에 대한 의혹을 아직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제주도에서요. 최근에 참 잇따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걱정이 좀 됩니다. 한림읍에서 이 야자숲에서 이 장모 씨가 허위 종결도 됐지만 일단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고 또 60대 남성이 또 나왔고요. 또 조천읍에서 8월 23일 날 70대 남성이 또 구좌읍에서 8월 22일 날 이게 8월 달에만 벌써 4건의 변사 사건 사망 4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로 가기 두렵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이 사건들이 혹시 연관성은 없는지 또 혹시 허위 종결된 것은 아닌지 등등도 좀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들을 덮으려고 했었던 이 모든 사건은 아니지만요. 이 허위 종결됐던 이 2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A 경정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 경찰청장의 목소리로 확인하시죠.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2분의 고인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가족들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도내 모든 실종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 또 다른 과오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신뢰를 보여주실 때까지 철저히 변화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예, 이미 사람은 죽고 없는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저렇게 뒤늦게 고개를 숙여 사과한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A 경장. 장모 씨가 숙소를 나선 게 5월 12일 밤이고 이미 그 다음날 새벽에 사망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 시각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남자친구의 실종 접수가 됐습니다. 자, A 경장은 이미 장모 씨와 직접 통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교통사고 사건으로 그냥 종결을 시켜버렸죠. 그런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이렇게 된 다음에 또 여러 차례 접수가 또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서 수색을 이 A 경장이 나갔대요. 나가서 찾았대요.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이미 죽었는데 이건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지금 일단 진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어제 경찰에서 밝혔듯이 13일 날 이미 전화기의 배터리가 다 아웃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디하고 통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15일 날 접수됐을 때 이미 통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배터리가 다 나가서 통화할 수 없는 전화기하고 통화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뒤에도 행동한 걸 보면 그러니까 사망으로 넣은 것은 아까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다른 사람들이 사망으로 일단 처리를 하면 볼 수가 없도록 만든 거예요. 예. 아예 그냥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형사 이 포털이라고 킥스라고 있습니다.
그 킥스에 올릴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사건화 될 때 올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그 전 단계에서 그냥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는 아니 거죠. 근데 어쨌든 교통사고 사망이면 어쨌든 사망 사건이니까 이게 기록이 남아야 되는 게 정상 글쎄 아닙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아무도 접속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건데 저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경장이 이제 본인이 그 실종 사건을 전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상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거를 종결했으면 자 어떻게 해서 종결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다. 예. 이런 것들을 상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혼자 끝내버리면 아무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을 할 수가 있지? 더군다나 위에 있는 뭐 과장이나 형사과장이나 등등에서 보면 통화 기록, 예를 들어 통화 어떤 녹취 내용, 그다음에 어떤 이 직접 면담했는지에 대한 어떤 증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 사건은 종결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해야 될 텐데 외국에서는요 다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는 이런 실종 사건을 종결시킬 때는 상사가 직접적으로 증거에 대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상사가 일단 이걸 예. 종결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종결하는 게 아니라 상사가 확인하고 종결한다는 게 지금 캐나다, 미국 등등에서 다 그런 시스템을 쓰고 예. 있다는데 아니 우리나라 경찰이 이런 정도의 내용을 아직까지 구조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이제서야 이렇게 확인된다는 거. 그러면 이 경찰한테 모든 걸 신뢰를 다 준다는 건데 알 수 없잖아요. 예.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14만 경찰이 있는데 그중에서 뭐 여러 가지 성향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경장에 보면 그 경찰이 뭐 상장도 많이 받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최소한 지금 정도면 정말 자기의 죄를 실토하고 정말 해야 될 텐데 지금도 똑같이 진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 사실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경찰 진술에 따르면 A 경장은 분명히 난 통화했다. 이 장모 씨와 통화했다. 그랬더니 경찰이 휴대전화 이 장 씨의 또 A 경장의 전화기를 보니까 통화 기록이 없어. 누구랑 통화했어? 어떤 통신 수단인지 기억이 안 나. 뭐 워키토키로 했습니까? 무슨 삐삐로 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동료 경찰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A 경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 수사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부분이고요. 자, 정 변호사님. 근데 이게요. 이 A 경장이 야근할 때 퇴근하고 저녁에 남아서 이 실종 사건이 접수된 2건, 60대 남성이 돌아가신 것과 이 장모 씨가 사망한, 이게 공교롭게도 둘 다 야근을 할 때 이 A 경장이 그때 접수됐던 거라고요? 이게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게 경찰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A 경장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도 정상적인 그러한 경찰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지금 그 언론에 나온 걸 보면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어떻다는 겁니까? 담당자가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 혼자 다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체크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실종 사건이 있으면은 종결 처리 전에 실종자하고 대면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A 경장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있다고 하더라, 괜찮다고 하더라, 나 건드리지 말라고 하더라. 이 이야기를 이 A 경장이 처음에 누구한테 이야기했냐면요, 남자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또 누구한테 이야기했냐면 자기 상사한테도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그 상사가 원칙대로 규정대로라고 하면 A 경장 보고 그래 그러면 그 장모 씨 만나봤어, 직접 본 거야? 이것만 확인했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까 경찰 제주경찰청장 나왔지만 저 경찰청장부터 경찰서장 그 밑에 있는 수사과장 담당 팀장까지 그런 거 하나도 체크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국민들 보고 경찰을 믿으라고 하는 건데 이제 한 달 반도 안 돼가지고 오직 경찰만이 수사권 독점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우리 국민들 그 걱정돼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장모 씨의 가족들은 꽤 담담하게 이 사건을 장 씨 이름이 들어간 사건으로 부르지 말고 저 A 경장의 이름을 넣어서 호칭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A 경장의 허위 종결로 아버지를 잃은 60대 아버지를 잃은 실종자 가족 울분을 토했었죠.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유가족이가 시간 없으십니까? 와봐. 유가족이 기분이 어떠십니까? 말해봐. 일하는데 귀찮아서 허위 종결하신 겁니까?
하시나요? 허위 종교 왜 하십니까? 실종자랑 일면식 있었나요? 허위로 종결한 거 사실인가요? 유가족에게 말씀하시죠. 시신 발견됐는데 유가족께 한 말씀 하시죠. 미안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도 않으신 겁니까? 예. 허위 종결 한 달 뒤에는 표창. 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실종 치매 노인을 발견했다. 이 실종팀이 이 치매 노인을 발견했나 봐요. 이 치매 노인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위치가 파악이 안 됐었는데 물을 마시면서 간신히 살아 계셨고 그거를 이 A 경장이 속한 실종팀이 나가서 찾아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고 하고요. 지난해 9월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을 발견해서 또 제주 서부경찰서장 표창을 받았고 지난해 말에는 2025년 연말 정기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 10건의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2건, 현재로서 파악된 것만 2건의 허위 접수, 허위 종결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렇습니다. 2020년부터 10건의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데 두 얼굴이 사나인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척, 능력 있는 척, 성의껏 일하는 척 했지만 알고 봤더니 모든 거를 범죄를 한 거 아닙니까? 범죄를 했는데 아마 그 위에 상사들은 저 예의 경장이 범죄를 한 사실은 몰랐겠죠.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표창을 했고 그렇게 표창을 한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숨기고 자기가 마음으로 받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겉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척 했지만은 마음에는 악마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 표창이라는 것이 겉에 봐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 다행히 모범에 대해서 표창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 예경장이 그 사건을 암장을 하고 범죄 행위한 거를 몰랐기 때문에 표창을 한 것이지 알았다고 하면 표창을 줄 리는 없었던 것이죠. 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또 조직생활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은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민중의 지팡이가 돼서 또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었을까? 너무나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 경찰청장도요. 실종 허위 종결은 저도 이해가 안 된다. 제가 무슨 뭐 압력을 가해서 실종자 찾아내라, 성과를 내라 이렇게 한 것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랬는지 이거는 감찰이 나와봐야 알겠죠. 다음 장이요. 자, 저희가 제목을 표창 10관왕의 민낯이라고 달아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모 씨 사건과 60대 남성의 실종을 허위 종결했던 것. 그리고요. 가정폭력으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것. 일단 김치현님, 불문경고는 뭐예요? 불문경고라고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공무원 징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견책이 하는데 징계를 하질 않고 한 번 더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보기에는 무슨 일을 좀 성실하게 했다, 아니 표창이 있다 그러면은 약간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 징계를 내리는 게 아니고 징계를 유예하는 겁니다. 물론 가정폭력은 당연히 있었어요. 경찰이 가정폭력이라는 거는 집에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견책이든 뭐든 징계를 줘야지 불문경고 처분을 하니까 결국은 이런 일들이 줄줄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국민들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자, 최진봉 교수님.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서 현장에서 적발이 된 겁니다. 다음 장이요. 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려던 여자 형사를 이 A 경장이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딱 마주친 거예요.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저 사람은 이 A 경장은 내가 너무 급해서 남자 화장실 꽉 차갖고 여자 화장실 들어갔다 왔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들어가서 뭐 하려고 했지? 바로 문제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사를 의뢰했고 자, DNA가 나왔어요. 이 화장실 벽면에 휴지거리가 아니라 이 정도 남자 손높이가 닿을 정도에 있는데 손바닥과 지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문이 먼지에 또 오랫동안 가려서 안 나와서 거기에서 면봉으로 DNA를 채취해서 이게 누구 건가? A 경장의 타액을 다시 한번 채취해서 비교했더니 딱 맞았다는 겁니다. 자,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화장실에 들어간 게 본인이 맞고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한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여성 화장실에 들어간 게 맞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그냥 개인적인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때 여자 경찰을 만나기 전에도 또 들어갔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왜냐면 그게 먼지가 오랫동안 쌓여 있었잖아요. 예. 그게 그 당시에 손을 짚은 건지 그 전에 짚은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 언제쯤, 왜냐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게 발견이 됐고 그 DNA가 검출이 됐으니까 우리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보는 건데, 아니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정도는 경찰관이 돼가지고 우리 경찰서 화장실이에요 거기가. 무슨 사람이 그때 당시에 정말로 남자 화장실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것도 확인도 안 돼요 지금. 근데 뭐 자기는 뭐 급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한다 한들 그게 믿을 수 있는 얘기일까요?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웬만하면 잠깐 다른 층으로 가죠 그러면. 그렇죠. 아니 무슨 화장실에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은 왜 들어갑니까? 일반인도 그렇게 안 해요. 예. 경찰이라면 더더욱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게 먼지가 오래 쌓여있다고 하니까 저게 언제쯤 찍혔는지도 저는 구분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확인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예. 이 여러 가지 정황들은요. 저 경찰이 정말로 이제 일반 경찰들처럼 뭐 그냥 정확하게 국민의 어떤 그 민중의 지팡이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가정폭력 얘기도 나오고 지금 저렇게 여자 화장실 들어간 문제도 나오고 있고 저것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예. 그리고 저게 한 번이 두 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그렇게 아니 누가 와서 여자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게 들어간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게 예, 그렇죠. 상상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어떤 나쁜 행동이 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팀장님, 지금 본인은 성적인 목적이 아닌 당시에 삐끗하면서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 칸에 들어갔는데 휴지를 집으려고 하다가 삐끗하면서 옆에다가 손을 짚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경찰의 조사 결과 이 A 경장의 휴대전화에서 어떤 그 촬영물이나 이런 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들어갔는지가 이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 남성 그 A 경장이 사실은 성적 목적이 아닌 당시에 가서 삐끗해서 집었다고 하는데 삐끗할 정도로 거짓말.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사실은 거짓말해요. 모든 증거를 들이댄다 하더라도 무조건 우기는 스타일. 그러니까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난 아니야. 무조건 내지는 순전히 반대말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건 봤지 않습니까? 통화 내역도 없는데도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당시에는 본인이 성적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거를 사진을 찍어놓지 못하고 영상이 없으니 본인은 우기면 된다라고 해서 거짓말하는 뿐이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제주경찰서에 경찰이 몇 명인데 여자 경찰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오다 가다 사람을 안 만날 걸로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저런 대담한 행동을 했을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허위 실종 신고를 2건이나 본인이 은폐했고 지금 본인이 맡았던 수사건이 200건이 넘으니까 그거 다 파보면 더해서 추가 범행이 더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전화 안 했는데 전화를 했다고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상은 10개나 받고 과연 어떤 이런 사람이 경찰에서 어떻게 근무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는 이 경찰도 손 봐야 한다. 이 검찰뿐만이 아니라 경찰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손을 봐야 한다라는 이해가 나오죠.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일각의 이야기와는 달리 현재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사건 터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곧 더 많은 더 큰 사건들이 엄청 터질 거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똥인 줄 압니까? 경찰에게 수사권 완전 독점하게끔 만들어 놔놓고 경찰에게 엄청난 권한과 권력을 쥐어놔놓고 개혁하겠대요. 병 주고 약 주고죠. 이현정 의원, 지금 김민석 대표의 얘기는 지금은 검찰이 있다. 보안 수사하면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맞습니다. 되셨어요? 뭐 지금 이게 보안 사건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리고 이것 자체는 사건화가 아니기 때문에 보안 사건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거를 예고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지금 보안 사건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지금 일선 경찰에 지금 이렇게 사건을 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보안 사건이 정말 없어지면 얼마나 더 심각할까에 대한 지금 의문을 갖는 거 아니에요? 자꾸 지금 보안 사건이 있는 데다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만약에 10월 2일 이후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지금 국민적 걱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경찰 개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원래 검찰이라는 제도가 생긴 이유가
경찰이 1800년도에 프랑스에서 경찰이 워낙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처음으로 생긴 게 이제 검찰 제도입니다. 예. 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 건국하면서부터 검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적인 배경이 다 있는데 그런데 2018년부터 뭔가 권력기관 개편이 시작을 하면서 2021년도에 검수완박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누구나가 예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대공수사권도 경찰에 몰아주고 그다음에 뭐 수사권 전체를 몰아주고 수사종결권도 지금 다 몰아주고 하면 경찰 너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저희 탑10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때는 뭐 들은 적도 안 했습니다. 어차피 검찰만 없애면 돼. 라고 한 것인데 문제는 경찰이 터졌잖아요. 뭐 했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권력이 독점하면 이거는요 개인의 어떤 일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인지 개인의 어떤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나 그거를 제도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대공수사권도 가져, 수사종결권도 가져, 이제 검찰의 지휘도 안 받아. 이런 막강한 경찰을 가지게 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묻잖아요. 이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대통령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뭐 했습니까? 8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개혁하겠다고요? 뭘 개혁을 해요? 이미 다 끝났는데? 이미 다 법적으로 경찰한테 다 멀어졌는데 다시 뺏어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예. 이 사태는 예견된 사태인데 그걸 하나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사태가 나니까 이제 개혁을 하겠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거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봅니다. 정 변호사님, 그 일부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완 수사 요구권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이렇게 해와서 이상한데 다시 해와. 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만약 한다면 어떻게 받아봤습니까? 그 요구권 강제력이 없어요. 그냥 요구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 무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냥 이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검찰이 이러한 경우에 직접 수사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요구한 다음에 받아들여져도 시간이 얼마나 그거 하게 되겠습니까? 김민석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보안 수사권이 있는데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안 수사권조차도 없어지게 되면은 아예 이거 자체가 묻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모 씨 같은 경우엔 지금 이렇게라도 시신이라도 찾았는데 시신도 못 찾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할 것인가. 이게 이전부터요. 작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고했던 건데 지금 아직 보안 수사권 폐지도 되기 전에 벌써부터 이런 일들이 한 건입니까? 얼마 전에 장윤기 사건도 예.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직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